바늘로 찌르자 약간의 흰자가 나올 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게 괜찮은데요? 울렁울렁하죠. 그렇다면 물에 담근 달걀은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물에 담궜던 달걀에서는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조금만요. 저 안에 물이 꽉 찼나 봐요. 바로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거예요? 농도가 높은 달걀이 물과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빨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갑자기 과도하게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세포로 물이 침투,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폐와 뇌가 팽창하면서 심할 경우 뇌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따뜻한 봄 날씨의 마라톤 대회, 등산 등 각종 운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운동 중 또는 운동 후 의식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 중 땀으로 인해 몸속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그냥 물을 마신 사람과 운동 후 물을 마신 사람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혈중 나트륨 수치는 각각 139.8, 145.8mmol/L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후 같은 1리터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혈중 나트륨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냥 물을 마신 사람은 139.6mmol/L로 0.2가 낮아진 반면 운동 후 똑같은 물을 마신 사람의 혈중 나트륨 수치가 137.4mmol/L로 처음보다 8.4나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운동 중 흘린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실 경우 체내 나트륨 농도를 더욱 낮춰 물 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에 따른 물 중독 증상을 알아보면 정상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135에서 146, 120mmol/L 정도로 낮아지면 두통과 구토,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며 110mmol/L가 되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격 변화가 나타나고 경련 및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00mmol/L가 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 중독이 일어나는 신호는 뇌가 팽창하면서 오는 두통이나 구역질 혹은 현기증이나 근육경련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빠르면 1시간 만에 의식불명이 온다든가 뇌사 상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참가자 중 8분의 1이 너무 많은 물을 마셔 물 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그중 3명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와 운동 중 시간당 200cc 컵 2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떤 경우에도 한 번에 1.5리터 페트병의 절반 이상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피가 끈적이게 되어 혈류를 막아 뇌졸중이나 심장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데 카페인은 이러한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운동 중 땀과 함께 수분, 나트륨, 각종 무기질이 빠져나간 신체에는 나트륨과 무기질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체액에 가장 가까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등 게임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금물. 특히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 돼. 물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이거. 전혀 몰랐던 지식인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와, 지금 정말. 이 화면을 보면서요. 예, 예. 와.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물을 많이 먹어서 학교 다닐 때는 여름이면 예. 1.5리터 아니고 2리터짜리 물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걸 하루에 다 먹었어요. 들고 다니면서. 그 학교 다닐 때 사실 근데 그건 나눠서 먹는 건 지금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근데 뭐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마실 때도 물론 있었죠. 한꺼번에 급하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도 사람들한테 하면서 집에 걸리면 물 마시게 해가지고 예. 많이 마시고. 물 마시게 많이 하잖아요. 예. 평소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지 안전한 거예요? 보통 정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물의 양이 한 1.4리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땀이나 네. 침, 뭐 각종 분비물 같은 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한 1리터 정도. 그래서 하루에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출하는 수분이 2.4리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물을 안 마시더라도 섭취가 되는 양이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가 되니까 그걸 빼보면 보통 한 1.5리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 정도가 되는데, 보통 1.5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컵으로 계산을 하면 보통 물컵에 한 8잔에서 10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온 두 가지 경우들은 다 급격하게 수분이 빠져나간 다음에 많이 먹었던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섭취된 물이 전부 몸 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져서 다른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 정상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좀 오버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소변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정도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뭐 아무리 좋다 해도요, 뭐든지 과한 것은 금물입니다. 이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혹은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가지고 사람들 물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디까지나 적정량의 물이 좋다는 거죠. 너무 많이 마시면 정말 치명적으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물 섭취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원. 사족. 사족. 필요 없는 것을 덧붙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 여기다가 이것까지 달면 더 죽일 것 같지 않냐? 그냥 이대로가 낫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달면 얼마 펀다는데. 뭘 단단 소리죠? 국내 레저용 차량의 41%에 포착되고 있고 사고 시 사람에게 10배나 더 큰 충격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뭐 레저용 차량하면 찝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41%에 부착돼 있다는 거죠.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고 시에 사람에게 10배나 더 큰 그 충격을 주는 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요? 예? 저도 예전에 그 찝차를 탄 적이 있는데 이 시야가 좀 안 좋아요. 찝차가. 그래서